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차트 컨트롤을 선택해서 폼에 드래그해서 넣으면 화면처럼 기본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 차트는 우리가 제어를 통해서 코딩할 수도 있고 도구 상자의 속성 창을 통해서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는데요. 후에 코딩을 통해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화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system.windows.forms.data visualization을 임포트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게 차트를 추가하면 이 항목이 추가되는데 그것도 실제 실습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컨트롤을 제어하기 위한 속성 창인데요. 이 속성 창에서 어노테이션은 그 보충 설명, 차트 에리어스, 차트 영역, 그리고 레전드, 이거는 범례, 그리고 시리즈는 계열, 그 타이틀은 제목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자, 차트에서 시리즈에서 계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빨간 막대기가 있어서 서로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을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열이라 하면 이게 바로 범례인데요. 이 범례에서 표시하고 있는 항목들을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차트에는 차트의 제목이 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X축의 제목도 Y축의 제목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타이틀이라는 속성에서 또는 X축, Y축은 차트 에리어스에서 들어가서 시리즈에 들어가서 또는 그러네요. 시리즈에 들어가서 제어를 하시면 또 되겠네요. 그래서 차트 에리어스 속성에 들어가서 기본 차트 에리어 1이 생기는데요. 그 차트 에리어 1에 관련된 속성들을 줄 수가 있고요. 시리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교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의 종류인데요. 보통 막대 차트 같은 경우는 두세 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리즈에서 이렇게 샘플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가로 열고 값 주고 쉼표 짓고 값 주고 이런 결과를 입력하는 곳은 없고요. 이게 X값, X값, Y값에서 각각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의 그 막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래쪽 그림 있죠? 이런 경우는 샘플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리고 차트 속성의 범례 속성. 범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가지는데 범례의 위치,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요. 타이틀 속성은 제가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텍스트라고 써 있는 부분에 입력을 하면 화면에 나갈 거고요. 네임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입력하는 것은 그건 정말 코딩할 때 쓰는 변수 이름과도 같은 아이덴티파이어를 말합니다. 어노테이션은 이렇게 가리키면서 뭔가를 여기다 써주는 거. 그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데이터 소스라고 속성에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소스에서 딥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실제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지금 데이터 소스를 기본 테스트 테이블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습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따로 해보셔도 되고요. 저는 동적 생성하는 이 부분에서 DB 연동 부분을 같이 실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대충 보면 우리가 맨날 연결했던 데이터베이스,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아시죠? 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EMP 테이블, 그 사원 테이블에 있는 사원들 이름과 그리고 사원들 월급을 화면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차트를 드래그해서 화면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차트 생성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차트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거라서 아까 말했던 그 차트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하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시스템 윈도우스 폼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것을 임포트를 하고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데이터셋 이걸 추가하고 SQL 데이터 어댑터 이 두 개를 추가할 건데요.
데이터 어댑터를 추가하면 커넥션은 기본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생성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커넥션에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리고 이 안에서 차트 계열을 만들고, 그다음 계열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주며, 그리고 뭐 범례는 어떤 상황으로 표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하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커넥션에서 열죠. 그리고 커넥션 클로즈에서 닫아줘요. 자, 커넥션 오픈, 이거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픈해서 열어주고, 자, 커넥션 클로즈에서 DB 연결을 끊어주는데, 여기 데이터 어댑터를 통해서 데이터 그 EM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셋, 우리가 데이터 셋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셋에 EMP에 관련된 테이블 내용을 어댑터가 데이터 셋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하게 되는데, 차트 에리어를 가리킬 변수, 그리고 범례를 가리킬 변수, 그리고 시리즈라고 해서 저희가 월급을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월급을 가리킬 변수, 또 차트 자체를 가리킬 변수,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차트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뉴라는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정말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낸 차트를 이 폼 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폼을 나타내는 게 미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이 윗부분 제일 위에 나오는 거, 임포트 부분 있죠? 이걸 안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면 차트 에리어를 자동 완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그 객체가 지원되는 것은 앞부분만 타이핑해도 뒷부분, 그 앞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객체들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해서 입력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트 에러라는 게 뜨질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타이핑을 해도 빨간 줄이 나오면서 에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임포트를 꼭 하시고 타이핑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겼기 때문에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차트 1, 시리즈 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정말 차트를 가리키는 차트 1도 있지만 그 범례 이름도 차트 1이기도 하고, 잘 보셔서 어떤 게 어떤 걸 가리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무조건 타이핑을 그대로 하시면 실행 잘 됩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타이핑하는 거는 과제의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제가 과제를 낼 때 좀 수정을 해놨어요.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월급이라고 한글로 써 있고, 여기 사원명, 그리고 여기도 월급이라고 써 있죠. 자, 여기 그 Y축 제목이고 아래쪽은 X축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범례죠. 그래서 이 범례나 X축, Y축 제목이 교재에 나온 대로 하시면 0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가 이네임, 여기 X축이 이네임, 그리고 셀러리 약자 그렇게 나올 텐데요. 이거를 수정해서 이렇게 표현되게 바꿔보세요. 여기 폼 제목도 해주면 좋겠죠. 응? 사원별 월급 현황표, 아니 현황 차트라든지 차트 제목도 넣어주면 더 좋겠고요. 일단 그 코드를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거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서 세 군데만 한글로 바꿔서 만드는, 이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수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코드 입력하고 과정을 캡처해서 제가 주는 과제 파일, 한글 파일 있죠? 거기다가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한 상태고요.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솔루션 탐색기에 가보면 참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창에서 참조를 이렇게 펼쳐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참조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시스템., 윈도우스, 폼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현재 없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차트를 추가해 볼게요. 차트를 드래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차트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 창을 봤더니
system.windows.homes.data visualization이 생겨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차트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할 때도 꼭 임포트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차트를 넣어놓고 하지 않는 코드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 동적 생성하는 과제에 그 과제를 수행할 때는 차트를 드래그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포트를 하고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넣게 되면 속성창에 가볼게요. 자, 속성창에서 A, B, C, D 순으로 이렇게 사전순이죠. 그 순으로 보게 되면 그 교재에 나오는 그런 화면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 항목별로 보게 되면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이미지 차트에서 교재에 나오는 그 모양은 이 차트 부분을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차트 에리어스, 레전드, 시리즈, 타이틀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차트에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스에 가셔서 컬렉션을 펼쳐 보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고요. 속성 가서 자, 타이틀스 써있는 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게 되면 타이틀 1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name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코딩할 때 쓰이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비주얼의 모양에 가면 비주얼의 true고 내려와 텍스트 바로 위에 텍스트가 있죠. 여기다 쓰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글로 월별 뭐 생산량 비교라고 한다면 자, 확인 누르면 어때요? 차트 제목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일일이 그 주변 소음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시 녹음하고 녹음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녹음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외부 소음이 들어와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지금 세 번째 녹음하는 거라서 더 이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이해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넣고요. 다시 차트를 클릭하고 속성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즈라는 걸 이용해서 계열을 보겠는데요. 지금 계열이 하나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파란색 막대기 모양이 계열인데요. 그게 시리즈 1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 또한 지금 여기 보면 시리즈 1에 대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포인트하고 컬렉션이 있는데요. 이게 그 값들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X 밸류 타입, 뭐 Y 밸류 타입 지금 기본으로 오토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레이블은 화면에 들어가는 글씨들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색깔들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례도 지금 시리즈 1으로 들어가 있고 범례 이름은 지금 레전드 1이에요. 기본으로. 그래서 코딩할 때 레전드 1 이렇게 이름이 더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문자 근데 레전드 1의 앞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름표를 줄 때 일자와 L자가 헷갈리니까 대문자 L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는 지금 차트 에리어의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차트 에리어 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타입은 지금 여기 보면은 세로 막대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차트 타입을 누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축은 X축, Y축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그 시리즈 1에서 그 이렇게 되어 있고 시리즈를 하나 더 추가하면 시리즈 2가 되는 거죠. 어때요? 막대가 다른 색깔이 또 생겼죠. 자, 시리즈 1에서 값을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포인트에서 아까 값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 1에서 데이터 쪽으로 가셔서 아까 포인트 또 갑자기 여기 있네요. 데이터. 포인트에서 컬렉션을 누르면 아까 샘플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 여기서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쭉 내려다 보면 여기서 보면 X 밸류, Y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밸류를 주고 Y 밸류를 주는 건데 지금 X가 보면은 뭐 0, 1,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보여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값을 주기 전에 항목 조정을 하고 먼저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취소하시고 시리즈 1에서 봐보면 지금 현재는 오토로 되어 있을 텐데요. 모양 그리고
범례 요소 축. 자, 제가 차트 에리어에서 한번 고쳐볼게요. 자, 시리즈는 지금 2개를 추가한 상태고, 속성 가서 차트 에리어에 컬렉션 가보겠습니다. 차트 에리어에서 축이 있습니다. 자, 축에 가보면 X축, Y축이 있어요. 자, X축에서 간격이 오토로 되어 있고 인터벌도 줄 수 있고 그렇죠.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맥시멈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미니멈, 맥시멈이 있는데요. 여기 미니멈을 제가 X축을 월별 생산량 비교인데 5월달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미니멈을 5월달부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맥시멈은 뭐 10월달까지만 보고 싶다. 이러면 5월에서 10월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는 지금 10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축을 제어를 하시고요. Y축도 그 미니멈이 0이 아니라 너무 생산량이 좀 큰 치수다. 그러면 500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는 1000까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간격을 만들어 줬는데 이 간격도 우리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간격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아까 막대에 표시되어 있던 것들이 사라진 이유는 지금 아까 그 막대는 0부터 100까지 정도의 표시로 되어 있는 값들이라 지금 500부터 표시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이거는 보조축, 세컨더리는 2차 그러니까 양쪽으로 축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시리즈로 가서 시리즈에 가서 이제 값을 줘보겠습니다. 자, 시리즈 1에 포인트 컬렉션에 가서 값을 주게 되면 자, 추가해서 첫 번째 값은 X축을 X값이 5월 그리고 Y의 생산량은 65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그리고 Y는 900 자, 추가 그래서 지금 5월이 겹쳐 있는 것처럼 해서 5월이 지금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계속 줘볼게요. X축에는 그러니까 7월 그리고 Y축 800 또 추가해서 8월 5, 6, 7, 8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 900 그리고 9월 500 550 10월 950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시리즈 2에 가서 또 포인트 컬렉션에 가셔서 추가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해서 X축 5RM 650 그 다음에 6월에 850 7월에 이런 식으로 값을 주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5월달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5월, 6월, 7월에서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 1하고 그 시리즈 2의 이름 또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주고 이렇게 속성창에서 주면 되는데 가끔은 이 이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좀 더 그 속성에서 제어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준다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동적 차트 생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버튼을 추가를 해서 자, 버튼을 추가해서 버튼의 이름은 차트 생성 이렇게 버튼을 만들고요. 제가 이렇게 금방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코드를 입력을 다 해보고 또 고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도 그만큼 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는 겁니다. 폼도 이름을 한번 고쳐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로 버튼의 이름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기 전에 지금 버튼이 클릭됐을 때라는 모듈이 생기잖아요. 이 모듈 안에서 이제 저희가 커넥션을 연결하고 할 건데, 그 전에 폼 밖에서 아예 참조해서 임포트를 하나 하고 할 겁니다. 임포트, 저희 아파트가 새들이 참 많아요. 임포트 하고 저기 화면에 보였던 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시스템 윈도우 쫙 보이잖아요. 그거를 타이핑 해주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스 홈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넥션 하면서 이제 타이핑을 하실 건데, 자, 포문에 봐보면 일단 그 데이터 연결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부터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 프로젝트에서 새 데이터 소스 추가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세트 다음, 자, 이전에 여러분은 새 연결부터 하셔야 되죠. 자, 어디 SQL 서버에 컴퍼니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 고침 눌러서 연결된 이름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아까 제가 계속 진행했던 것은 이제 계속 실습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전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원래 서버 책에서는 서버에 로그인할 때 SQL 인증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제가 빨리 가려고 윈도우즈 인증해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연결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해서 가져옵니다. 이건 연결 스트링은 그대로 가겠고요. 이때 이름을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제가 컴퍼니 데이터 셋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다시 이전 가보면 다음 누르게 되면 여기 그 컴퍼니 데이터라고 제가 아까 입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컴퍼니 데이터라고 써 있죠. 예전에 썼던 이름들이 그대로 뜨긴 떠요. 그래서 컴퍼니 데이터 셋, 이렇게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책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갈 건지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교재에 나오는 코드를 좀 확인해 보면, 교재에서는 여기 데이터셋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똑같이 실습을 하고 싶으시면 이 데이터셋의 이름 또한 똑같이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259페이지 보면 컴퍼니 데이터셋, 제가 준 거하고 똑같이 이름을 줬네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대로 코딩을 하실 거면 다음 눌러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컴퍼니 할 때 대문자 앞에, 그 다음 데이터 할 때 대문자, 셋 할 때 대문자 이렇게 주고, 자, 테이블 선택해서 마침 이렇게 하고, 데이터 연결은 데이터 소스 보면 연결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폼에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사용할 때는 도구 상자에서 데이터셋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셋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확인 누르면 아래쪽에 컴퍼니 데이터셋 1이 객체가 생성된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가져다 줄 어댑터를 추가할게요. SQL 어댑터가 되겠죠. SQL 어댑터를 폼에 드래그를 합니다. 자, 새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선택해 주시고, 아까처럼 접속.
자, 접속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선택해 주시고 확인. 다음. 여기서는 SQL문을 입력하는데 저희가 사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원명과 샐러리를 표시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select all 별표입니다. from EMP 사원 테이블이 EMP였잖아요. 그래서 select all from EMP 이렇게 해서 SQL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어댑터를 가져오게 되면 컨디션은 같이 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코딩하는 부분에 가셔서 이제 SQL 커넥션. 자, 그러면 SQL 커넥션 클래스 타입으로 SQL 커넥션 1이라는 객체가 생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SQL 커넥션 1으로 우리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코딩을 다 이 안에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SQL 커넥션 불러서 클로즈해서 닫아 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실습하기 전에 데이터를 채워 주잖아요. 그래서 SQL 데이터 어댑터가 자, SQL 데이터 어댑터에 실제 우리가 끌어다 만든 객체는 데이터 어댑터 1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어댑터 1이 데이터를 채워줘야겠죠. 필 어디다 채우냐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가져왔던 데이터셋 이름이죠. 근데 컴퍼니 데이터셋을 가져왔고 거기에 대한 실제 객체는 컴퍼니 데이터셋 1이 되겠죠. 그래서 set 1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중에서 EMP 테이블. 자, EMP 테이블은 대문자든 소문자든 같이 운영되니까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차트를 생성해서 이 폼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생성하면 new하고 차트가 생성이 되겠죠. new하고 차트를 만드는데 그 만든 차트를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변수죠. 그래서 참조형 변수 만들기 위해서 dim하고 차트. 자, 지금 차트 에리어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에리어 할 때, 이게 소문자로 다 운영되면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차트 에리어, 여기서는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이렇게 고쳤으면 앞으로 차트 에리어 1은 전부 이런 모양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S, 이것이 가리킬 것은 무엇을 가리킬 거냐면 차트 에리어를 가리킬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에리어가 여기서 뜹니다. 자, 보면 대문자. 자, 이렇게 차트 에리어가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임포트를 안 하신 겁니다. 자, 차트 에리어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고 실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차트 에리어를 만들 수 있는 생성자를 불러와서 생성자는 이렇게 함수죠. 이렇게 차트 에리어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범례 그리고 계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변수를 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차트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범례도 있고 뭐도 있고 자,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차트 생성 한번 볼게요. dim하고 차트1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차트를 생성할 건데 보면은 차트1 new 차트 네. 자, 바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new 차트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든 다음에 이 폼이 미하면 이 폼을 가리켜요. 여기다가 추가할 겁니다. 컨트롤 자, 여기서 컨트롤스 컨트롤 네. 컨트롤스 애드 하고 차트1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덜 만들었어요. 여기 범례도 만들어야 되고 시리즈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추가하고 그 다음에 범례를 또 그 범례 안에도 시리즈 넣어야 되고 시리즈에서도 이름도 정해주고 시리즈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그것도 지정해주고 이런 코드를 쭉 하셔야 되는데 제가 타이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멈췄다가 타이핑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다 했는데 교재 제가 이렇게 한글을 써서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후다닥 대충 보여주고 교재 과제로 남기는 거니까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데이터에서 뭐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기 때문에 사원 이름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로케이션 위치를 좀 더 지금 요만큼 만들어졌는데 좀 더 넓게 하시면 뭐 이 정도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차트를 이용해서 과제 한번 수행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코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시험이 있는데 저희 시험은 여러분 2학년이기 때문에 저희 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그 호실에서 몇 시에 시험 볼 건지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단톡방에서 공지를 해드릴 건데요. 시험을 보실 때 오픈북, 그러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보시라고 오픈북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 가져오셔도 됩니다. 단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폰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교재를 서로 빌려주시거나 그러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 필요한 볼펜, 연필로 지우고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뭐 시험지 모자라면 더 드릴 테니까 볼펜을 가져오시고 틀리면 두 줄 긋고 다시 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시험 보면 다 끝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감독으로 얼굴을 좀 보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만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